예, 35페이지 유통 기능이죠. 유통 기능은 시험 문제 출제되는 방향이 일정해요. 그래서 꼬박꼬박 출제이 되는데, 유통이라는 게 결국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뭔가 물건이 이동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총체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의 기능, 농산물 유통 기능, 유통의 기능을 봐야 되겠는데요. 유통 기능에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기능, 물적 유통 기능, 유통 조성 기능, 거기에다가 AS 기능까지 포함해서 유통의 4기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가지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 이전 기능, 소유권 이전 기능, 그 다음에 물적 유통이라고 했죠. 물적 유통 기능, 그 다음에 유통 조성 기능, 유통 조성. 이 조자가 도울조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도울조자, 조성 기능. 이 3가지에다가 하나 더 AS까지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죠. 소유권 이전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인데, 여기서 구매와 판매 기능을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구매는 산다는 얘기죠. 판매는 판다는 얘기고, 사고 파는 교환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사고 파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소유권 이전이라,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물적 유통의 3가지 파트를 하면 수송, 저장, 가공, 이 3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송은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이죠. 수송은. 그 다음에 저장은 시간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름에 생산된 것이 겨울에 판매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거. 그래서 시간적 효용이란 표현을 쓰는데, 효용이란 말은 뭐예요? 만족을 얘기합니다. 만족도를 얘기하는 게 효용이에요. 그래서 가공 기능은 물건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죠. 형태를 바꾸는 거, 형태효용이라고 그러죠. 유통조성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표준화, 등급화가 제1번 항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통조성한다는 얘기는 유통을 도와주는 기능이잖아요. 도울조자니까.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이동하고 수송 물류를 할 때 표준화하게 되면 어때요? 표준화하게 되면은 우리가 표준 규격이란 게 있잖아요. 물건의 박스 표준도 있고, 거리의 단위 표준도 있고, 이런 표준화에서 5kg짜리, 6kg짜리, 2.5kg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하고, 등급화, 특상 보통, 이렇게 해서 특이는 가격이 높게 매겨지고, 보통에는 가격이 좀 낮게 매겨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통해서, 일단 물류 효용이 증가를 합니다. 박스 표준을 이루게 되면은 동일한 트럭이라, 5톤 트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적재 물량의 적재 율성이 등장을 하겠죠. 등급화를 하게 되면은, 물건의 배치라든가 적재 우리가 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도 빠른 시간에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 가격의 조정도 되고요. 표준화 등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 보험이죠, 보험. 이걸 갖다 위험부담이라 그래요. 누구한테, 1차적인 위험부담은 생산자가 갖겠죠. 생산자가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전액, 전량 다 판매된다는 보장은 없고, 제가격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1차적 위험부담은 생산자가 가져가나, 2차적으로 중매인한테 경매에서 넘어갔다 간다면은 중매인한테 2차적 위험부담을 갖고, 중매로부터 물건을 가져온 판매자가 최종적인 위험부담을 갖게 되겠죠. 위험부담도 있고, 그리고 각종 시장 정보, 뭐 수요 예측이라든가 공급 예측에 대한 것들도 시장 정보가 되겠지만은, 뭐 수입 농산물, 또 기상 정보, 각종 관측 정보가 되겠죠. 이런 정보 기능은 또 유통 조성 기능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험 파트가 있는데요. 위험 부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뭐 금융도 하나의 유통 조성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13회 기출 문제 한번 보면은, 농산물 물적 유통 기능으로 옳은 거, 물적 유통이니까 수송, 저장, 가공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적 유통 중에서
물건을 장소적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을 하게 되죠. 패킹이라고 그러죠. 패킹. 그래서 포장이 물적 유통의 수송 파트에서 연결이 됩니다. 시장 정보, 위험부담 같은 경우는 유통 조성 기능이고요. 표준화 및 등급화도 역시 유통 조성 기능에 해당되죠. 이런 식의 문제를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인데 시험 출제가 자주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효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시간 요용이라고 돼 있죠. 시간 요용. 시차를 극복하게 해준다. 생산과 소비 간의 시차 조정이라 그러죠. 생산은 여름에 됐으나 소비는 겨울에 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봄에 생산했다 해도 1년 연중 판매되게끔 시간차를 극복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저장이잖아요. 저장 기능이 없이는 농산물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정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양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수화구 품질 관리에서 배웠죠. 수화구 품질 관리를 통해서 시간차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게 시간 요행이죠. 저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장소용은 뭐예요? 자, 생산자가 생산한 지점과 소비자가 소비하는 지점이 달라요. 그럼 장소 격차가 발생하겠죠. 이걸 극복해 주는 게 뭐죠? 결국은 수송이죠. 수송. 그래서 장소용은 수송에 이루어지고 소유효용은 뭐예요? 생산자의 소유권에 있다가 소비자의 소유로 이동이 되게 됐죠. 최종 소비자 소유권은 소비자한테 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갖다가 거래를 통한 구매, 판매를 통한 교환을 통한 소유권이 이동되는 현상. 이걸 소유효용이라고 하고요. 형태효용은 가공 때문에 이루어지죠. 가공. 모양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적정한 수량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우리가 과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때요? 특상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마트에 등장하는 과일 품종을 보면 거의 다 특입니다. 특 제품이 아닌 것들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현지에서 생산자 농가들은 과연 특만을 생산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상 보통도 많이 생산을 하죠.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기 집에 다 먹었을까? 그렇지는 아니죠. 그런 것들은 가공 형태로 가공을 예를 들어 사과즙이라든가 포도즙 또 양파즙 이런 형태로 형태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수령이나 형태로 변화시켜지는 것 이걸 갖다가 형태효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맞춘 시간효용은 저장을 통해서, 장소효용은 수송을 통해서, 소유효용은 거래를 통해서, 형태는 가공을 통해서 효용이 창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 잘 나와요. 최근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13회 기출문제. 다음 사례에서 창출되는 유통효용으로 모두 옳은 거. A1의 농업은 가을에 소각한 사과를 저온 저장고에 넣었다 있어요. 저장이 나옵니다. 저장. 시간효용이죠. 이따가 봄에 판매하고 남은 사과를 잼으로 가공을 했네요. 가공을 했으니까 형태효용이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유통론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춰놓으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그런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유계 기출 문제는 뭐예요? 산지 유통의 기능과 효용이 옳게 된 거. 산지 유통. 산지 유통에서는 여기서 산지 유통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각각 맞춘 거죠. 저장은 뭐예요? 시간효용이고, 수송은 장소효용이고, 가공은 형태효용이고, 선별은 뭐예요? 선별은 소유효용도 아니에요. 선별효용이 장소, 시간, 형태효용도 되는 것도 아니죠. 선별 기능은 표준화 등급화에 관계되니까 물적 유통과 좀 관련된 뿐이지 특별한 효용 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선별 기능을 소유인이 뭐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말을 갖다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기능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 파트에서 우리가 전체를 정리했던 거, 이 중에서 한 가지씩 띄어가지고, 봐보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기능이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환, 구매, 판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죠.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매, 최초의 생산자로부터 뭔가를 사오는 기능, 수집 기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37페이지 소유권 이전 기능은 교환 기능이라고도 하고 상거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상거래 기능이 뭐예요? 사고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고 파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소유권 이전 유통 기능을 번원적 기능이란다. 유통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 그러면 소유권 이전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개입해 가지고 중간에 사고 파는 역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의 본원적 기능이란 얘기죠. 예. 구매는 뭐예요? 구매 기능 사온다는 얘기겠죠. 생산자한테서 농산물을 최초로 사오고 산지 유통인들이 이 기능을 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기능의 핵심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최초에 생산자가 있을 거고 생산자에서 물건을 수집해 오는 수집상이 있겠죠. 수집상. 이 수집상이 산지 유통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수집상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리인들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요. 수집상들이 반출을 합니다. 반출상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놓게 되면은 경매 등이 이루어지겠죠. 항상 경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자, 경매가 이루어진다 보면은 중매인을 통해서 판매상으로 넘어간 다음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구조를 띠는 게 일반적인 농산물의 유통 경로입니다. 이 유통 경로에서 생산자가 수집상한테 물건 팔고 수집상의 반출상한테 물건 팔고 경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도면이 낙찰을 받고 중도면이 소매상한테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은 판매상이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 중간에 사고 파는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뭐 농산물이 직거래가 된다면 어때요? 이 중간 과정을 싹 없애버리겠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버리니까 직거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구매를 담당한 누가 구매를 담당했죠? 수집상이 구매를 담당했죠. 사오는 거 최초의 구매 그 수집 기능이죠. 어디서 사느냐? 마늘을 사는데 의성에 가면은 경북 의성이 마늘 주산지잖아요. 의성에 가서 살까? 해남에 가서 살까? 대관령 가서 살까? 뭐 이런 것들이죠. 합리적인 장소, 시기, 조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품목은 뭘로, 품종은 뭘로, 가격은 뭘로, 양은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밭대기 거래도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이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밭대기 포존 매매인데 이런 포존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언제 물건을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인도 시기 그때 가서 지불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물건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초에 이 수집상 파트가 바잉 첫 번째 바잉 기능을 하는 거죠. 바잉 사는 거. 근데 이제 판매 기능도 있죠. 구매 판매가 들어가는데 분배라고 있죠. 분배. 팔기 위해서는 적정 물량으로 소분을 해야 됩니다. 대량으로 물건 산지에서 물건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박스를 소비자의 구매 입맛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되겠죠. 2kg짜리, 3kg짜리, 5kg짜리, 10kg짜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 단위와 규격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도 좋은 창고를 간이 좋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언제 판매할 것인가 나는 추석에 팔까 설에 팔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적정 판매 시기 결정하는 거. 그 다음 어디서 팔 것이냐 장소의 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 것인가 이게 이제 소비 결절점이라 그래요. 결절점 소비하고 크로스되는 지점이에요. 생산자가 판매자한테 물건을 최종적으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판매자가 소비자를 만나는 지점을 결절점이라 그러는데 이 결절점 장소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 얘기. 그다음에 상품 진열, 광고와 선전 활동 이게 이제 판매 활동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판매 기능은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주로 이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판매상 이게 소매상이죠. 소매상. 대형 소매상도 있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일반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판매상들이 소비자하고 만나는 지점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판매 기능입니다. 자, 각각 하나씩 여기가 이제 결국은 소유권 이전 기능은 어때요? 사고 파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그거의 핵심은 구매와 판매였다. 이런 얘기예요.
14기 기출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구매 의사 결정. 이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마케팅 쪽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네요. 꼭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마케팅 기능으로 분류를 해도 돼요. 저 후반에 나오는 거. 일단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라고 하는 필요를 인식하는 과정이 오겠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걸 사진 않으니까 필요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막 어떤 걸 살까 탐색을 합니다. 정보 탐색을 하죠. 정보 탐색을 한 다음에 A 물건은 가격은 좋은데 품질이 좀 떨어진다. B 물건은 가격은 낮은데 뭐 가격은 높은데 대신에 품질이 좀 좋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대안을 평가를 하고 그래 나 이걸 살래 결정을 한 다음에 써봤더니만은 대박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써봤더니만은 개떡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12회 기출 문제 A 농업회사법인은 유자를 이용하여 유자차 생산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유자가 원물인데 유자차로 가공을 했죠. 가공하는 순간 형태가 바뀌었죠. 형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 기능과 관련돼서는 구매와 판매를 얘기를 하는데 구매는 수집 쪽에 판매는 분배 쪽에 이렇게 분배는 소비자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물적 유통 기능도 가끔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먼저 한번 보면은 38페이지 농산물 수송수단 중에서 선택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농산물 수송수단. 문전 연결성이란 게 뭐예요?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는 거죠. 요즘에는 택배들이 있어가지고 직거래도 많이 해요. 직구라고 그러죠. 직구를 많이 하긴 한데 여튼 문 앞에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전 연결성이라고 그러죠. 융통성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단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농산물 수송수단 중 선택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농산물 수송수단의 기본적인 건 뭐예요? 트럭이죠, 트럭. 철도로 뭐 수송을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박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택의 특성. 물건 제대로 시험 문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상태만 본다면은 문전 연결성이 취약하고 신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단거리 수송에 유용하고 대략 운송이 저감하다. 13회 기출 문제가 과연 이 문제였는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문제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기출 문제 달아보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는데 2회 기출 문제는 39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수송 거래와 수송 비용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거 수송 수단별 생산물 단위당 수선비 해가지고 자동차 수송 가까운 곳에서는 비용이 싸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름값 비용이 상승을 하죠.